사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천상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칼스입니다. 예, 오늘 하이카스님이 또 앞에 이야기를 시작해 주셨는데요. 처음 아마 오신 분이죠? 네. 소개를. 네, 저는 하이칼스이고요. 하이칼스는 사라진 음료수의 이름인데요. 사이다 같은 우리 해장 상담소에서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고 싶어서 나왔지만 하이칼스는 무탄산 음료. 합니다. 탄산 싫어하세요? 난 되게 좋아하는데. 탄산을 잘 못 마셔서 왜요? 목이 따끔거리잖아요. 예, 되게 민감하시다. 민감하신 분이신가 네. 보다 몸이. 그리고 저는 하이칼스라는 음료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라진 음료수인데 그래서 하여튼. 뭔가 좀 애정이 오히려 샘솟나요? 그렇죠. 이 우유 무탄산 음료로서 우유. 지금 여전히도 저는 이런 음료수를 독특함에 기다리고 반하신 건가요? 아니면 금세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아련함? 아련함? 그저 그 목의 부드러움 넘어가는 예. 그 약간 부드러움. 막걸리 같은. 막걸리하고는 또 조금 다른 네. 선 확실하게 긋고 네. 예. 하이칼스. 네. 내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이칼스. 아무리 잊지 생각해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료수인데 어쨌든 뭐 있었던 것으로 네. 그래서 탄산 없는 우유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하이칼스님이신 걸로 하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뭐 근황 토크 좀 해볼까요? 무율님 무술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냐라는 네. 질문들이 쏙쏙 도착하고 있나요? 네. 무술 곧 시작합니다. 이름 바꿀까 봐요. 지금 무술을 시작하느니 이름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아니 무율 해놨는데 그죠? 네.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1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백수가 되시더니 더 바빠지셨다. 바빠가지고요. 그 그래요? 일하면서 아니면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막 그래가지고 지금 짬이 좀 안 나는데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럼 제가 별칭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일단 들을게요. 아니 저기 혼술남녀 좋아하셨잖아요. 네, 혼술남녀 거기에서 좋아. 우리 안타깝죠. 끝나서. 예, 거기에 띠로리가 있었잖아요. 예. 기억나요? 예, 완전 예. 좋아. 예. 띠로리 어떠냐고요? 거기 키가 나오는데 샤이니 너무 예, 연기 그래서, 잘했죠. 완전 샤이니 팬인데. 네, 혼술남녀 얘기할 시간 있었으면 좋았을 걸. 예, 예. 띠로리. 예. 거기에 띠로리 어때요? 되게 어울리는데. 그냥 무율할게요. 무술 배우는 걸로 꿈을 계속 꾸는 걸로. 예.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띠로리도 괜찮긴 하네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그 바쁜 와중에 여수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일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아침에 기차 타고 가서 밤에 기차 타고 왔어요. 하루를 못 잔 거예요. 일 때문에 갔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여수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에 일을 잠시 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6시쯤에 끝나고 배를 타고 오는 그 5분 정도 배를 타는 거였는데 여수가 너무 예쁜 거죠. 몇 년 되게 오래전에 가보고 처음 오랜만에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았어야 되는데 하루도 못 자고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갔다 왔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수 그 역에 우동집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나요? 여기니까. 역에는 좀 우동집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렇죠. 우동집을 하나 낼까. 여수에. 예, 그러면 되게 갓김 낼 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수에 워낙 맛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저기 먹으러 가지 여기서는 안 먹지 않냐라는 생각도 잠시 했는데 거기에 뭐 하나 조그만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되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다른 밥집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잘 되는 집만 보면 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우동집을 해놓고 갓김치가 좀 몇 조각 나오는 그런 우동집을 하면 갓김치 비싼데 갓김치 줄 수 있을까요? 2조각 정도를 하고 맛있으면 사라라고 하면서 또 옆에 또 시식처럼 하면 어떨까? 아니 뭐 그런 생각 잠시 이런 사업 아이템 하나 생각해봤죠. 그렇죠. 이제 백수시다 보니 백수는 아니죠. 사실 이제 제가 되게 바쁜 프리랜서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네. 그 뭐 여수 얘기 말고 또 하나 더 해도 돼요. 하세요. 아니 제가 또 일하면서도 사람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여러 남성분을 좀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남성분 한 분이 뭐 언어의 사전 뭘 잘하는데 나오면서 잘난 척을 좀 한 거예요. 뭐 아는 척하고 알죠. 그분이 되게 착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아는 척하고 잘난 척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도 아니요 그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잘난 척 남자는 잘난 척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잘나서 그래요. 아는 게 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농담인 건가요?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남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바로 그 점이 못난 거다. 그래서 저를 믿으라. 아는 척을 하지 말라. 잘난 척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분이 아닌데 나는 좀 잘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스플레인을 아냐? 모르시지 않냐?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겼냐? 여자가 그래서 오죽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 든다라고 해서 저만 믿으시라. 아는 척 잘난 척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딱 부러지게 세상 사는 또 지혜를 또 예. 남자들한테 알려주고 예. 남자 하나 또 구원하시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고마워하던가요? 고마워하진 않은 것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그래서 예 그렇게 제가 도움을 줬습니다. 정말 열일하고 다니시네요. 바쁜 와중에. 근데 꼭 한 번은 그러니까 막 싸우자고 한 건 아닌데 그런 말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제가 정말 아끼는 남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아끼는 남성이 있어요? 전 되게 얼마나 이 남성들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죠? 오늘 정말 뻐렁나는데 되게 아끼고 좋아하거든요. 정말 잘난 척 아는 척을 하지 마십시오. 예, 남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 맞아요. 남자는 입 좀 다물고 네. 얌전히 좀 있고 이래야 예. 좀 사람이 그나마 괜찮아 보이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이칼스님. 네. 근황 뭐 요즘 뭐 제가 처음 부족했네요. 예, 예. 근황. 예, 네. 저는 예. 그 지난번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소개했던 그 볼링 대회 예. 있었잖아요. 예. 네, 그 볼링 대회에 제가 참여를 하고 나서 우와, 진짜? 우와, 참여하셨어요? 네. 네. 듣고 정보를 접하고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신청을 해서 다녀와서 요즘 약간 볼링에 빠져 있어요. 진짜요? 네, 재미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거기 볼링대회에서 몇 등 했어요? 일단, 중요하셨나? 일단 메달을 땄고요. 진짜요? 또 모든 아, 사람 제가 주는 가져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 주는 건 아니에요? 참가 기념품이 메달이더라고요. 메달을 궁금하다. 땄고 예. 저 이제 함께 갔던 동행하는 분이 예. 상품을 또 받았지 어, 않겠어요? 예, 어. 전체 성적 이제 꼴찌로 네. 꼴찌상을 또 예. 받아서 오면서 훌륭한 대회다. 네네네. 어. 훌륭한 대회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저는 뭐 네, 중간 정도 했네요. 와중에 또 생애 첫 자랑을. 볼링이었어요. 근데 그 잘하신다. 네. 그죠? 운동신경이 있으신 음. 건가요? 한 네. 게임에 99점 찍었으면 뭐 시작치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점수가 99점이면 어느 정도? 100점 만점에 99점인가? 워낙에 사실 만점이 몇 점인지를 모르고요. 저는 토익 점수가 몇 점이 만점인지 모르는 거죠. 볼링도 잘 몰랐어. 비슷한 거 같네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지금 그죠 말을 해도 잘 우리 다 모르니까. 네. 잘하셨어요. 네, 하여튼 재미있었다. 음. 볼링을 꼭 쳐보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쳐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막 그 다음부터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예 한번 해볼. 아니 저는 지난번에 여기 해당 상담소에서 말씀드렸는데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네, 그 예. 팟캐스트도 볼링 치는 거 말고 볼링을 치라고요. 네, 그래요. 함께 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뭐 워낙에 뭐 이 사회를 흔들고 있는 뉴스가 있어서 뭐 그러게요. 얘기를 그걸 안 할 짚고 수가 갈 수가 없고 없네. 사실 뭐 요즘에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재밌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뭐 근데 이제 이게 재밌다라고 표현하기 하는 것은 아마 좀 약간 어이가 없는 예, 너무 수준의 어이가 없어서 대체 그렇죠. 무슨 얘기가 나오려고 이러느냐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뭐 저는 기자들 쓴 글에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어디까지 캘 수 있을까 해서 어디까지 캐도 되는 걸까 이런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요즘 이 나라가 시끄러운데 네. 뭐 어떻게들 살고 계세요? 아니 제가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정치 드라마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네. 정말 최순실 박근혜 뭐 대통령 뭐 이렇게 하고 정치 드라마에 만약 이게 그대로 나와도 손색이 없다. 근데 그게 막장 드라마일 것이다. 근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시청자들이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네.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법한 현실이 일이. 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건 없나 봐요. 현실이 예. 더한 것 같아요. 그 막장 드라마를 싫어하는데 저는 마치 임성한 씨, 그분이 많이 쓰시는 분 맞죠? 네, 문영남, 그분 임성한. 네. 임성한 씨 맞죠? 네, 그분이 쓴 드라마를 거기에 무속 뭐 이렇게 신앙도 나오고 눈에 눈 레이저도 레이저 나오고 막 음.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에 그분이 네. 이런 거에서 소재를 얻어간 게 아닐까. 좀 잘 아나? 그럴 정도로 정말 놀라웠고 그걸 안 보는 저가 완전 네. 지금 출연한 상태잖아요. 그래 출연진이죠. 출연진이 한 뭐 사람이잖아요. 국민이 출연진이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게 맞나라는 어리둥절 진짜 그런 상황. 이게 하여튼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드라마로도 적당한 정말 더 막장도 너무 막장이다 싶을 정도의 도가 지나친 상황이 아닐까. 맞아. 저도 정치 음모론을 되게 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치 음모론이 되게 재미있고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게 참 그냥 음모론일 뿐이다라는 네,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멘붕이죠. 예. 이건 뭐 실제야. 그 예전에 막 이건 음모론에 준하는 어떤 자극적인 어떤 고발을 먼저 한 이들의 몇 년 전 기사를 다시 보면 다 맞는 알고 보면 알고 하는 얘기였어. 언지를 준 거였는데 모두들 그쵸.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맞아요. 저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사건의 어떤 일부라는 나도 그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소름 끼치는 나날의 연속이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음모를 만들고 뭐 끌어가고 이런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최순실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요. 언니 재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었어도 문제잖아요, 예. 그죠? 예. 지금 이거를 이 나라를 누가 헤쳐먹고 있었는데 아니 그 사람과 사실 박근혜는 이제 인형에 불과하고 이제 네. 최순실이 뭐 뒤에서 이제 농락했는데 그 뒤에 세력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최근에 가장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건 TV조선, 조선일보. 아 무슨 자기네가 정의 구현하는 사람 언제부터 그랬다고 네. 박근혜 씨 후보 나올 때 형광등 100개. 저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우라 형광등 100개가 켜져 있는 듯한 그분 뒤에 박근혜 이게 아우라가 보인다. 아우라가 보인다는 그런 그 100개를 다 꺼버려.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후한무치하다. 정말 자기네가 옛날에 했던 말을 마치 없었던 얘기인 것처럼 예. 지금은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금 준비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어떤 국민들의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뭐 퇴진을 요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퇴진을 요구해서 퇴진을 하면 그 다음 이 세력들이 준비해 놓은 다음 사람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각본이다. 시나리오 안에 있다라고 막 이런 얘기를 읽으면 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꼭두각시 갖고 우리가 다 그러니까요. 출연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용당하는. 계속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시위하고 문제 제기하고 막 이러는 게 저들 손 안에 쟤들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것마저도. 그래서 참 쟤들이 그 예상하지 않는 범주의 어떤 바깥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뭘까. 그렇게 해서 이 시나리오를 벗어나야 되는데 자원은 쟤네가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예, 이게 싸움이 너무나 불균형한 상태에서 되는 거라 참. 그래도 이제 우리 그런 카드 뉴스가 있었죠. 싸우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예, 뭐 이런 게 있어서 정말 무기력과 냉소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참 그것 자체가 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 카드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이 배후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지금 굉장히 여혐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죠. 뭐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아니 뭐 강남 아줌마 뭐 언니 끝났어 아녀자 프라다 신발 이런 거 딱 나오니까 이것도 아니 근데 그 배후에 있었으면 강남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권력층이면 강남에 살지 그럼 어디 사나? 그게 왜 문제야? 나는 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이야기거리로 나오는지 저는 무슨 회의 갔다가
그 회의에 참여하신 여러 멤버 중에 한 분이 서초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좀 뭐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시고 근데 뭐 의견은 뭐 그냥 그러신 분이었는데 얘기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남 여자들 이런 얘기 좀 하지 좀 말라고 왜 그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여성, 강남 여자 이런 이 단어가 너무나 당연히 비난해도 되는 그런 언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강남 여자들이란 말 좀 하지 말라라는 이 문제, 이 실제 강남에 사는 여성이 하니까 약간 당황한 눈빛들? 그게 비난하는 언어 맞죠? 강남 그렇죠. 여자들. 그걸 칭찬할 때 언제 쓰나요? 아니 저는 어떤 되게 학식이 있는 또 진보적 남성이 뭘 연금에 관련 얘기를 하다가 강남 여성들이 먼저 그 뭘 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단어를 또 쓴 거예요. 갑자기 확 꽂히면서 기분이 좀 많이 상했어요. 제가 그 뭔가 특화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비난에.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잘나고 잘 사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남 남성들이 지금 뭔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강남 진보라는 어떤 이미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데 생각이 괜찮으면 진보야. 강남 진보라는 이름으로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강남 진보에는 지금 여성이 보통 남성 위치에 있지 않죠. 그렇죠. 예. 보통 남성을 의미하죠. 예. 남성으로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에 사는 여성들은 강남 아줌마, 예. 강남 여성이란 말도 안 해요, 그죠? 강남 그러니까 아줌마 이렇게. 안 여자 아니 우리가 지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옹호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다른 방식 뭐 어쨌든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성별을 나눠서 누구는 괜찮은 사람으로, 예. 예. 강남 남성들 중에 그러니까 다 개별의 어떤 것인데. 여성들은 지금 좀 잘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욕을 먹는 그러니까요. 대상으로 늘 딱 되는 것 거기 같고. 일반화 시켜갖고 포대기에 그렇죠. 딱 싸가지고 예, 막 예. 욕을 막 해도 되는 그런 대상을 딱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못 사는 여성은 불쌍한 여성으로 딱 이렇게 위치시켜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왜 그 사람들 안 돕냐. 예. 너 여자들은 막 해서 여자들 내에 뭐 차이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시위가 이제 광화문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저녁에 왔는데 처음으로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갔니? 내가 광화문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평상시에는 그런데 가지 마라. 가더라도 조심해라. 앞자리에 앞에 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주로 주의와 단속을 하시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날은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갔니? 뭐 이렇게 당연하고 그 자리에 네가 있을 것이다. 뭐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거의 있죠. 그런 네. 류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막 혼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얘기하시는데 혼자 막 얘기하는데 막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뭐뭐냐나 막 내려와 이년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마 그걸 못해.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활동가랑 같이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옆에서 같이 막 씨발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래서 옆으로 가버렸는데 많이 보시죠. 예, 그런 거는 특히 이 SNS 상에서 예, 맞아요. 암탉 운운하고 막 이러면서 제발 안 보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여혐적인 발화들도 그렇지만 좀 그 고영태 씨 있잖아요. 예. 호빠 출신. 예. 그리고 이제 뭐 고졸이 뭐 어쨌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 학력이 무슨 상관이야? 예. 아니 지금 사실은 많이 배운 것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데. 고졸이 무슨 상관이야 거기서 참나 그래서 신기해서 그런가? 난 이런 왜 고졸이 뭐 나라 망치면 더 나빠? 나 진짜 기간 차가지고 그러니까 학력 운운하고 성별 운운하고.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번에 기사나 이런 사건들을 폭로할 때 특히 주의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직업의 문제라든가 뭐 어떤 학력의 문제라든가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적으로 활용하지 기사에서 활용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런 거를 훌륭하십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겨레 신문이 그런 면에서는 기자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 이런 걸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상당히 진지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를 그죠? 뭐 저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되게 뭔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 알아가는 그걸 재미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흥미진진함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 개명을 여러 번 한 거 있잖아요. 뜬금없이. 대여섯 번 했다고 하는 지금 최순실 근데 씨는 그분 가족들이 딸이고 언니고 다 개명을 다 했어요. 그게 종교적 문제인 건지 아니면 치고 빠지고 뭐 먹튀 하려고 그러는 건지. 두 개가 섞여 있으려나? 그 최태민 씨도 이름을 굉장히 자주 바꿨던데. 예. 그죠? 예.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점을 보러 가면 이름 바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뭐 종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영생교인지 뭐 예, 예. 그런 차원에서 근데 최순실 씨 가장 최근에 개명한 이름이 최서원? 최서원인가 뭐 그랬죠. 예. 너무 개명한 티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일단 채라는 이 은채 뭐 이런 은서 요렇게 정도가 돼야지 저 개명한 티가 나지. 뭐라고요? 최서원? 서원은 좀 중간 정도? 60대 서원이면 난 약간 눈치채겠는데요. 보통 이 로망이 은채 요런 게 로망이거든요. 채에 들어가는 거. 예. 요런 거. 예. 근데 그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사실 개명하는 일이 바램은 있지만 그걸 뭐 내고 개명 이유도 써야 되고 엄청 금방 빨리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되게 거야. 어떤 행정적 거기는 절차가 사람은. 굉장히 복잡해서 귀찮아서 예. 어려운데 예. 이분은 재단 설립도 뭐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개명은 그냥 말만 하면 해주는 거 아닐까요? 알아서 저는 누가? 그게 열받아요. 뭘 이렇게 개명을 많이 하나. 진짜 그렇겠다. 나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래서 예. 자주 할 수 있었나 보다. 예, 아니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 원하면 신내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딱 하면 딱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근데 거기에 이유를 뭐라 썼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그 이유를 안 써도 되는 거죠 이분은. 무슨 이유를 쓰겠어. 아 그래요? 청와대 가서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청와대를 장관도 출입증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것도 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거 영상 보셨잖아요. 이렇게 전화 받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전화 주고 그냥 하고 주면 알아서 치우고 이게 핸드폰 이렇게 화면 닦아서 막 건네드리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개명하는데 본인 이유를 적다니 그러니까요. 그런 꽃길. 근데 저는 근데 이런 생각 뭐 최순실 씨가 최서원 씨가 정말 한 세상 정말 거하게 사시는 야 인생 저렇게 살고 가는구나. 부러우세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여자가 한번 태어나서 저 정도는 한번 저 정도 누리면서 옆에 남자도 쫙 거느리고 아이고. 모든 권력 내가 말만 하면 쫙 되고 야 그렇게 인생 한번 살다 가는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제 인생은 아니네요. 예. 저도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좀 없네요. 예. 아니 그냥 좀 대단하다. 뭐죠? 그냥 한평생 아니 뭔가 부러운 기운이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고. 아니 정말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니 대통령보다 낫겠잖아요. 대통령은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느라 힘들잖아요. 책임도 어쨌든 많고 뭐 책임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책임을 못하지만 책임을 해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박근혜 씨는. 근데 최순실 씨는 그런 직도 없이 모든 권력을 대통령 위해서 누렸어. 막 온갖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도 알죠. 자기가 그 일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제 3자의 위치에 빠져 있으면서 뭔가 조언이나 얘기해 주는 그렇죠. 거는 빨간 줄로 예, 빨간 펜 해주는 거 빨간 펜 이렇게 아시죠? 해주는 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쓰는 건 어려운데 예. 옆에서 거기 그걸 고쳐주는 거. 그거는 어려워. 아무나 할 수 있어. 아니야 어려워. 아유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자기 의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그냥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근데 판단할 또 기준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죠. 그죠? 판단 기준 그 사람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이 무조건 옳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통일대박 이런 말도 그냥 막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좀 슬프다 그러니까 뭐 이런 아니, 일이 있다. 황당한. 최순실 씨가 얼마나 인생이 즐거웠을까. 네 맞아요. 전부 다 갖고 노는데. 뭐 자기 그냥 하고 싶을 때 뭐 이게 좀 일도 하고 싶을 때 이런 거 고쳐지기도 하고 막 그럼 나라가 돌아가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또 기분 나빴던 거는 뭐
열받았던 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TV조선에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 그런 줄 알고 이게 뭔데? 그러니까. 왜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열받는 거 있죠. 이제 와서 그 이제 세력이 권력이 망하는 것 그걸 같으니까 아는 이제 와서 척하는 거, 아는 척하는 게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러니까 지금 아는 척하는 게 쪽팔린 줄 알아야지. 쪽팔린 줄 알아야죠. 지금 이 꼬라지 이렇게 됐는데 진짜 그때는 거기 옆에 있으면서 예. 그 저기 알람 콩고물 받아 먹다가 알람방구 아니고 이제 끝나니까 네. 나도 알았었다. 나쁜 그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고 빠져나오려고 같이 그러고. 그러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그죠? 아니 엑스트라 비를 받고 싶어요. 심지어. 아니에요. 됐어요. 우리 출연진이니까. 출연진이니까 정말 열받아. 그렇죠. 네. TV에 보면 이렇게 많은 어떤 전쟁신 같은 거 할 때 병사들이 예. 수천 명 깔리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부족한 명만. 사람인 것 같다니까요. 지금 느낌에. 아니에요. 뭐야? 주인이에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주권자입니다. 네. 이렇게 그냥 예. 마무리를 금방 해보고요. 합시다. 예.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지난번 방송에 대한 피드백 있는데요. 그거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게시판 통해서 민트 라떼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하이칼스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담배에 대한 이슈가 지나가긴 했지만 혹시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이 항상 여성 게스트가 나올 때마다 담배 드립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모두 남성이고 담배 드립은 예를 들면 여성 게스트가 자신의 습관에 대해 물어오면 그 출연자가 담배냐고 답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꼭 여성분들 게스트분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성 게스트가 나올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지더라고요. 생각나서 한번 댓글 남겨보았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뭐 아는 형님 보세요? 아니 저는 한 번도 그렇죠. 제목부터가 이미 너무 안 끌려. 예. 정말. 아는 형님이 뭐야? 형님도 싫은데 아는 형님이래. 형도 아니고 심지어 님자가 붙었어. 정말 아는 그러니까. 형 정도면 그래. 생각해 보겠다만 그러니까. 형님이면 얼마나 천상 떼지. 여자님. 그 정도는 붙여야지. 그죠? 네,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담배 드립을 하나 보군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여기 출연하고 있죠. 예. 누가 출연하죠, 근데? 강호동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강호동 씨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여기에요? 예. 아는 형님의 전혀 모르고. 전혀 몰라요. 네. 그냥 지나가면서 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대답을 잘 못할 거라는 방송 현실을 알면서도 이 드립을 계속 친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재미도 없으면서.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쥐네들은 뭐. 쥐네들 뭐. 그러니까 약간 얘기도 섞고 싶지 않은 어. 프로그램이지 않아요? 빨리 폐지됐으면 폐지될 좋겠습니다. 거예요. 곧. 제목을 네. 바꾸든가.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지금 TV 예능물 중에 남자들만 나오는 그 예능물 있잖아요. 미운 오리 많죠. 그 아니 완전 다잖아요.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도 또 남자들 여러 명 모여가지고 막 하는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냥. 이거 다 재미없어. 맞아. 재밌나? 왜 이렇게 남자들만 모아놓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를 계속 만들지? 그러니까 그 언니들의 슬램덩크 진짜 재밌는데. 그런 거 좀 예. 다양한 버전으로 이렇게 좀 나오면 좋은데 나는 왜 자꾸 남성들만 나오는 그럼 거만 인기도 없는 할까요? 것 같은데 계속 하는 거 보면 맞아. 자기네들이 도와주나 봐요. 네. 하여튼 담배에 담배. 대해서는 예, 그러게요. 네, 뭐. 생각나서 댓글 잘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번 33회 낙태죄의 죄를 묻다 편을 듣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공감했고 마음 아팠다는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그 방송 다운로드 수가 5,500번 좀 되었더라고요. 높네요. 예, 아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이 좀 더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송 마지막에 사연 소개시켰었잖아요. 예, 거기 그 사연 보내셨던 고등학생 청취자분 예, 방송 들으시고 다시 쪽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율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읽어주실 줄 몰랐는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친구에게 다시 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임신 중단 권리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자니 어려워서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든 경우는 없다. 여자들만 죽어나갈 뿐이다. 합법화한다고 낙태율이 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법인가? 라고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친구는 낙태가 합법화되면 청소년들의 성관계가 빈번해지면서 낙태를 쉽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커플의 성생활을 말한 것도 성관계가 나쁘다는 어투를 띠고 있었고요. 성관계가 나쁜 건 아닌데 성관계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이게 합법화되면 자꾸 성관계가 빈번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왜 그러죠? 하는 거 계속 하는 거. 성관계가 낙태가 합법화되면 성관계가 빈번해지고 낙태가 쉬우니까 성관계를 많이 하겠다 많이 할 이렇게 거다.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지난번 방송 때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참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근데 오히려 임신이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임신이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성관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워낙에 임신에 대한 생각을 사실 이거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성인 모든 사람이 거의 임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했다가 원치 않는 임신이 자기 되는 몸에서 경우들이- 지금 임신이 되는 건 아니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문제인 것 같아서 오히려 낙태가 합법화된 이거는 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간 얘기라서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가 빈번해진다라는 거는 빈번하잖아 이미 그죠? 예, 빈번합니다. 현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성관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방송 후에 쪽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 방송 두 분 다 들으셨죠? 낙태랑 사과? 사과하는 네. 거. 네. 예, 네. 잘 들었어요. 뭐 어떠셨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연 중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 약자 얘기. 네네네. 예. 그거 들으면서 네. 방송 잘 들었고요. 재미있게 네. 잘 들었고 그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성은 약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약자라는 개념에 자꾸 약자라는 단어를 왜 불편해 하시는 줄 알겠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고 자꾸 이미지화가 되니까 여성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위치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단어일 뿐이다. 요렇게 그냥 저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아신 얘기 한 것 같은데 한마디 덧붙이고 싶었다 이러는 되게 돌려서 말 잘하시네요. 그래요? 티나요? 네. 네. 뭐 하이카스님은 네, 저도 지난 모든 방송들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그 낙태 이야기 나왔던 그 예. 화는 정말로 저 막 요리하면서 들었는데 요리하는 중간중간에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그 부엌에서 가만히 서 있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 번 돌려서 들었었는데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 사과에 대한 그 에피소드도 그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뭐 학교에서 막 이런 거를 어떤 글쓰기처럼 사과문 쓰기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에 되게 웃으면서 공감을 했었고 반성문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반성문이랄까 반성문 근데 어떤 별로잖아.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반대시죠? 예. 일단 제도화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그죠. 맞아요. 이거를 가르치면은 학원이 생기거든요. 사과문 쓰는 학원. 약간 학원 생긴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진짜 학원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약간 예. 요령들이 예. 돌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왔다 갔다 사과의 어떤 정석은 없는 거고 진심이
있으면 네. 사과문에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고 네. 그건 꼭 문서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과할 수 있는 자가 정말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은 안 나타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자기 일에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사과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어려운데. 사과문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사과에 대해서. 아니 그게 저도 사과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미안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예전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미안하다는 단어는 정말 너무 새털처럼 가벼운 말인 거죠. 그래서 바로 또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게 또 이게 깨끗이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은 벌써 이미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일어나기 전으로 돌려갈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자기만 덩그러니 남는 그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온전히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몫으로 남거든요. 이미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해보고 예, 했죠. 자기로 끝난 예, 것처럼 예. 자기만 끝나버린 거죠. 끝났죠. 본인은. 그 말한 더 사람 요구할 것도 없고 왜냐면 예. 사과를 요구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과를 끝나지 않아 나는. 나는 끝나지 않아요. 그 말을 그래서 듣는다고 시원해지지가 않죠. 예, 시원하지 않아서 저도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자기 몫을 남는 것이. 근데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지하철이나 어디 버스에서 되게 뾰족한 신발로 제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을 밟혔을 때 상대방이 죄송해요 막 그러잖아요. 죄송하다고 사과는 진심이에요. 그분은 정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진짜 쌩까면 진짜 열받고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받았죠. 그러고 난 뒤에 아파. 사과는 받았는데 계속 그 아픔 남는 같은 느낌 있죠. 그랬을 때 내가 그걸 계속 화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을 그냥 근데 짜증은 나죠. 아프니까. 짜증 나죠. 근데 그걸 고스란히 또 받는 것도 사과를 받는 사람의 또 가져가야 될 몫이라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사과라는 주제가. 그런 걸로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예.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결국 거죠. 사과를 받아도 자기 몫은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왜 방송에서 사과문을 요구하고 있고 받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사과문을 잘 썼거나 못 썼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그것을 읽는 마음이 평온하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도 잘 써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과문의 문제라기 볼 것인가가 저는 항상 그래서 사과문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별로 적당하지는 않더라. 예, 그 말을 지금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이칼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약간 의식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과문을 요구하고 받을 때 네. 어쨌든 그걸로 모든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하나의 그냥 의식 과정처럼 뭐 예. 수용하는 정도라면 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너무 하지 많은 말고 기대,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거는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최소한의 그런 과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이 내 마음 괜찮아질 거라든지 아니면 개선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상대방 개선될 거라 예, 생각은 그걸 가정하는 것 자체는 무리다. 안 되는 거다. 예. 네. 예, 지난 방송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저희가 길게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들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얘기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요. 네. 천상 여자님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베리 굿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거 봤어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근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영화가 엄청 잘 됐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상영관이? 예, 상영관이 별로 없죠. 예, 많이 걷기왕, 없더라고요. 예, 네. 걷기왕. 또 제가 좋아하는 심은경 배우가 주연을 한 그런 영화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무유를 전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볼 수 이제 끝났죠. 없을 수가 있죠. 네. 안타깝습니다. 어제 사실 검색을 해봤는데 네, 아직 없죠. 몇 군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아주 손에 네. 꼽히는. 굉장히 찾아가야 되는. 네.
이게 손익분기점을 참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못 넘겼죠. 못 넘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10만이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봤더니 한 10만이 아직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으면 뭐 근데 이게 뭐 DVD 같은 것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더 잘 돼 그렇게라도 좀 잘 됐으면 하는 영화인데 예. 무율님 영화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또 아시다시피 기대는 없이 갔어요. 사전 지식 없이 갔는데 또 친구한테 끌려갔나요? 예, 친구한테 끌려갔는데 저는 중간쯤부터 아무도 이해는 못하실 거예요. 만약 보신 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전 중간쯤부터 계속 울기 시작했어요. 걱경을 보면서 예. 코믹 영화인데. 고민 영화. 좀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날라 그래. 아니 되게 웬일이시네. 저한테는 왜요? 아니 너무 착한 영화거든요. 그렇죠, 되게 착한 영화. 그래서 너무 착하다 보니 앞에서 마음이 뽀송해지는 예, 그런. 시작부터 너무 눈에 보이는 영화기도 해요. 뭘 하려는지 다 보인다. 근데 예뻐요. 예쁜 영화죠. 예, 영화가 너무 예뻐요. 예. 그 화면도 그렇고 앞에 코믹 요소를 많이 넣기도 했고 정말 조금 만화 같은 그런 건데 그 웃기는 것도 진짜 웃겼고요. 그냥 사람들이 애쓰고 있다, 잘한다. 그 마음 같은 이런 거. 영화를 만든 그 사람들이 되게 예, 예뻐 보이죠. 예, 예뻐 보였어요. 감독부터 해서 예. 여기 스태프들이 뭐 출연진까지 예. 참 이 혼탁한 세상에 예. 이렇게 청초하게 존재하는 영화라니 참 잘 됐으면 그렇죠. 좋겠. 이런 예. 영화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막 근데 하여튼 혹시 영화 얘기 네. 영화 보기 전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뭐 볼 거긴 한데요. 네, 너무 뭐, 기대는 네. 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 저도 그 어제 그 예고편 같은 거 다 봤는데 네. 볼 거기는 한데 스토리는 어떤 그게 내용인지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스토리가 예, 예, 중요한 그게 영화는 다예요. 아니어서 예, 예, 그게 괜찮지 다 않나 네, 그래서 싶어요. 괜찮습니다. 예. 이게 느낌이 좋은 영화로 저는 예. 기억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막 엄청 뭐 그런 기억이 거죠. 난다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착한 친구 한 사람 만난다는 느낌 같은 걸로 음. 그냥 영화를 보면. 예. 그리고 저는 제가 걷기왕이잖아요 또. 아 그래. 아 본인이 예. 본인 주인공이 제가 이입하셨군요. 예. 아. 만복이가 주인공인데 이름도 만복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죠? 네, 만복에. 만복, 네. 예, 만복이 그때는 만복이잖아요. 네. 그 만복이의 이런 삶 스토리 네.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거기에 제일 그냥 그 영화의 미덕 같은 거는 딱 두 가지 제가 뽑으라면 뽑는데 한 가지는 그 리코더로 타이타닉 주제가를 네. 연주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완전히 불협화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삑사리 막 나고 정말 못해요. 근데 되게 오묘하게 그죠. 중독돼요. 그때 되게 저도 그때 약간 뭉클한 뭔가 뭉클했죠. 예, 약간 눈물 예. 날 것 같은. 그게 잠깐 되게 나오는- 희한하더라고요. 예, 되게 이상한. 잘 못 보는 리코더로 예. 이렇게 타이타닉을 부는데 배경화면 이렇게 예. 배경음악 나오는데 되게 이상해요. 그죠? 느낌이 이상하죠. 어. 그게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잘하는 모습만 우리가 귀에 익숙한데 못해도 그게 아름다울 수 있다.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가 맨 마지막에 경보 선수가 되잖아요. 네. 만복이가. 그래서 경보를 나갔는데 보통 영화는 그냥 가다가 이게 넘어져요. 걸려서. 넘어져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막 그 응원을 안- 하게 되면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딱 그때 심은경이 누워서 만복이가 이제 그만할래요라고 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막 그 무슨 제스처가 있거든. 그 사진 찍는 그 얘기를 그렇게 그만할래요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경주하지 하지 않는다. 음. 그랬는데 그것을 응원해준 친구, 예, 사람들이 막 그러는 주변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그 과정, 그게 이 영화의 가장 미덕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너무 메시지가 정확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촌스러운데 그 예. 촌스러움도 용서가 다 되는 예. 이런 정도의 영화는 있어야지 약간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영화가 또 이제 뭐 주목받았던 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거의 최초로 영화 현장 만드는 제작 현장에서 스태프들에게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던 그런 케이스로 되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굉장히 회자가 많이 영화 자체보다 그 얘기가 더 많이 돌고 참 있는.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이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회자는 많이 되는데 사람은 안 들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데 만약에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꼭 그냥 보셨으면 좋겠죠. 예,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런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마음이 예, 좀 그런 있잖아요. 마음이 있죠. 예. 근데 저기 걷기 좋아하세요, 하이칼스님은? 전 사실 그 생활 모토가 걷기 싫어서 자전거를 탄다였어. 반전인데요. 왠지 걷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아니군요. 그렇게들 많이 보시는데요. 예. 하지만 그 걷기왕에서 그 내세우는 메시지가 좀 뛰지 않아도 괜찮지 예, 않나라는 예, 예. 거잖아요. 예. 거기에는 또 굉장히 또 동의를 음. 하죠. 음. 근데 심지어 자전거를 걷는 것이 네,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기 천상 여자님은요, 걷는 거 좋아하세요? 잘 이제 걷는 거에 능력은 별로 없는데 이제 좋아는 하죠. 예. 저는 사람들이 무율 잘하는 게 뭐예요라고 물으면 정말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잘하는 게 사실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걷기를 잘하는. 저는 걷기력을 갖고 있어요. 걷기력. 그냥 갖다 붙여만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걷기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팟캐스트 준비를 하면서 걷기의 장점을 한번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뭔가 근데 순식간에 정말 13개를 그냥 후다닥 쓴 13개? 거예요. 네. 그걸 다 지금 얘기하진 않을게요. 써오셨네요. 근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읽으려고 한번 그런 게 아니고. 하세요. 뭐 어차피 내용이 별로면 네. 저기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해보세요. 아니 일단 이거 건강이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얘기 설마 하려는 건 아니죠? 예. 아니세요? 걷기의 장점. 자, 13가지. 1번. 계절을 만끽할 수 있어요. 네. 2번. 그다음에 머리 정리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되게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도 많고 번뇌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강추합니다. 걸으면서 머리가 뇌가 본래 활성화 잘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걷기가. 근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걷기는 정말 필요한 요소. 걸으면서 머리 정리도 많이 하고요.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기회를 저는 걷기를 삼아요. 네. 그래서 뭐 갈등과 번뇌 줄이는 거, 뭐 그리고 긴장감 해소하는 거, 뭐 경제에 도움되는 거, 그리고 이게 화나 분노가 많으신 분들도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그냥 지금까지는 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크게 장점이 다르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계절 만끽하는 그건 좀 다를 수 있겠어요. 아 1번. 다른 다른 그래요? 운동도 머리 정리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돈이 안 들어요. 돈 그건 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거 장점이네요. 오 다행이다. 그 13가지 중에 혹시 됐어요. 그럼 맨날 여러분 자전거로도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 자전거 만세.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를 이제 왜 저기 국토횡단 같은 거 할 때 걷기를 하기도 하고 자전거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걷기는 앉아서 그냥 해도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너무나 지치면 자전거를 버리고 싶다. 예, 버리고 싶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러는 말이 있는데요. 뭐 자전거 경쟁하는 건가요, 우리? 왜 그거를 아니 그런데 홍보대사. 저도 자전거 좋아해요. 예. 그래요. 네. 뭐 자전거든 걷든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마무리. 네. 그래서 이 그 걷기왕에서 이제 그 남순아 작가님이 이제 제안하셔가지고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영화 현장에서 영화 제작 현장에서 성희롱, 뭐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문단계 성폭력 네. 이러면서 이제 해시태그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데 뭐 좀 이 상황들 아시죠? 예, 워낙 페이스북이나 많이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단내 성폭력에 대해서요. 저는 생각하시죠? 아니 저는 아직 저기 나와야 될 사람이 아직 못 나오고 있어서 언제 나오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누구 중이에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영화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정말 저 사람 분명하다. 저 사람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느낌상? 예, 느낌상이 아니라 들은 것도 있고요. 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완벽하지 않다. 저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건 예, 아직? K 씨, 예, 어머나. K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죠. 죄송해요. 예, K, 예.
예, 예. 그 사람은 꼭 나와야 돼요, 지금. 그게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구나.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문단내 지금 성폭력, 그러니까 시인부터 이제 예. 시작을 해서 뭐 박범신 씨까지 이제 이렇게 쭉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단계 성폭력의 이제를 폭로하는 이야기하는 게 계속 되고 있는데. 아 근데 이 최순실 사건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묻히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영화계 그 감독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터지고 있는 이런 뭐 문단계니 뭐 출판계니 미술계니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코어들이 지금 안 터지고 그러니까 되게 아직 시인으로서 큰 권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고연령이거나 그러니까 이 중심 핵심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건드려지지 않고 있고 약간 이 주변부에 그분들 뭐가 돼? 일패 의무 일패. 아니 그러니까 중심은 그만큼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폭로되기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성폭력으로 인식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죠. 제가 손아람 씨, 손아람 씨 페이스북에서 그런 의견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강한 그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매력 자본 같이. 그래서 논쟁.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에 출연하신 게 뭐 내용이 이제 논쟁적이었지만 저는 이 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됐는데, 맞아요. 저도 동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코어에서 한두 건이 좀 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죠. 그분 이렇게 뭐 영화계나 어디 코어에 계신 분이 한 분이 터지면 줄줄이 쿨비듯이 다 나올까봐 뭐 영화 배우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다 있을까봐 그러는 건지 하여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 걷기왕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계기로 좀 이게 원래는 지금 모든 제작 현장에서 다 의무 교육인데 실제로는 뭐 그냥 자료로 대체했다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안 한 경우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이 남순아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뭐 촬영 감독과 뭐 스텝과의 여성 스텝과의 뭐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뭐 그 촬영 감독을 자를 수 있겠느냐 중간에 이 비용과 시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영화라는 것 이 특성상 그래서 그렇게 되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하죠. 사전에 뭔가 교육을 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배우 김꽃비님, 저희 회원이시죠? 네. 배우 김꽃비님과 신희주 감독, 그다음에 박효순 감독은 지금 한국 사회 영화 영상 콘텐츠계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라는 선언과 함께 찍는 페미라는 여성 영화인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기사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김꽃비는 이 부조리한 쳇바퀴 속에서 이건 잘못됐어라고 말하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차별과 폭력의 공기는 바뀔 것이다. 함께 연대하자고 제안한다라고 했고 찍는 페미는 개설 4일 만에 334명이 가입했다.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그러니까 4일 만에 334명이면 그만큼 문제의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 21에 나왔던 기사네요. 시내 21에서도 뭐 문제가 네, 맞아. 시내 21 저 보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나오는 평론가. 깜짝 놀랐어요. 예. 김수 평론가? 완전 아니 개거품을 겠던데? 아니 이게 그냥 성폭력 그다음에 영상을 불법 영상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미친 새끼 미쳤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분을 저는 평소에 막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페미니스트라고 나는 페미니스트다 그 선언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페미니스트 하면서 어떤 그런 입장으로 글도 많이 쓰시고 이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누구 믿죠? 그러니까요. 정말 충격. 그래서 충격은 아니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신의 21이 이번에 기사에서 이제 이거를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글도 다 삭제하고 이제 자르고 이 사람하고 관계도 끊고 이렇게 했는데 더 빨리 이게 기사화 못한 거는 이 사건을 이야기한 피해자들한테 이 김수 평론가가 계속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라며 협박하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이런 복잡함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좀 당분간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의 11에서 드러내지 못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완전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함영준 씨 같은 또 미술관 일민미술관의 큐레이터, 예, 그 사람도 이제 페미니스트 코스프레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본인 페미니스트다라고 하고 작년에 한참 이 시끄러웠을 때에도 글도 쓰고 칼럼도 쓰고 이제 이랬던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봤더니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성폭력을 본인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분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심지어 잘생겼어. 근데 난 페미니스트라 그래.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조심해야죠. 네, 잘생기지 않았어도 조심해야죠. 페미니스트라고. 아니 근데 왜냐면 맞아. 그럼 다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고 한 남자는 다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아니 페미니스트라고 안 한 사람은 그건 당연한 건데 네. 심지어 자기가 페미니스트다라고 하고 그런 글들을 자꾸 생산해내는 남자들 중에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본인이 어떤 이런 이 세상을 자신의 세계관을 페미니즘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도 삶도 그렇게 꾸준히 성찰하면서 실천해 그렇죠. 가고 있는지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훅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예.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딨냐 그러면 예. 입만 나불거리는 거였냐. 예. 그럼 입 나불거리는 애들 중에 누가 진짜냐. 남자 예전에 진짜 페미니스트 대체 누구냐. 저희들이 그때 리스트 한번 작성해 보기로 했잖아요. 네. 제발 그렇죠. 한참 이 시민사회계에서 예. 성폭력 사건, 시민사회 예. 인사 중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예. 우리가 아는 시민사회계 인사들 명단을 적어서 이 사람들만큼은 제발 그런 사건이 없기를 하는 바람의 명단을 한번 적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적었는데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또 누구누구는 믿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대체 이 세상에 믿을 놈이 누구인가 이러면서 참 그래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페미니스트다라고 하고 다니는 남자들 중에 특히 멋있거나 봤을 때 외모가 아니고 뭔가 준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왜냐하면 그걸 무장한 게 아닌가. 여성들한테 한 인기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페미니즘도 하나 장착하고 이런 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외모에 대한 얘기 지금 안 돼 위험 수위. 그게 내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찌질한 사람. 아예 안 돼. 위험합니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구별을.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믿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페미니스트 남성들도 굉장히 많잖아. 남성들도 많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식별할 수 있는 걸 갖긴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한 여성들 중에서도 예. 되게 이상한 발언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엔 그러면 페미니스트인데 멋진 페미니스트 언니들도 조심합시다. 뭐죠? 아니 그러면은 결론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야. 정말 나쁜 사람들. 왜냐면 우리에게 정말 연결할 수 있는 힘을 자꾸 끊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맞아요.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만들어 가보죠. 뭐 일단 그래서 사실은 파이리님이 예. 제보를 해주신 게 있어요. 예. 본인이 김수 평론가를 상당히 예. 좋아했었는데 예.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근데 중간에 약간 이상한 발언들을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는 몰랐대요. 좋아했어가지고. 예. 근데 그 김수 평론가가 예.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다가 아니 여자를 패다니 그런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좀 페미니스트라면서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식의 사고 체계지라고
여자를 다 패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팬단 말도 싫어요, 솔직히.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이게 뭐랄까 비하하는 뭔가 야, 개패드 팬다 이럴 때나 사용하는 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북어 팬다 이럴 거 할 때나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이 여성은 때리면 안 된다. 그럼 남성끼리 어떤 위계나 그렇죠. 남성끼리 싸우는 이런 건 폭력은 괜찮냐. 그리고 여성은 보호하는 거냐? 뭐 진짜 웃긴다.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 체계의 어떤 한계를 확 드러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쇼였구나. 아니, 쇼였다기보다는 그냥 한계였구나 그 사람의. 그게 그게 드러났다. 어쨌든 이거죠. 그러니 저러니 해도 근데 그게 다 지나고 난 뒤에 안다는 거. 그렇죠. 그때는 몰랐다는 거. 네. 그때는 그게 별로 크게 근데 들어왔으니까 좀 기억에 남았겠죠. 성평등한 조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여성한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성평등한 조직을 판단한다는 말이 오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성한테 어떻게 대하고 막 보호하고 막 쭈쭈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남성들끼리도 여성들끼리도 어떻게 하는 걸 봐야 그게 전체가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네. 네. 어쨌든 불법 성인 사이트라니 정말 죄질이 재질이 정말 나빠요. 예. 심각합니다. 네. 아까 얘기하다가 그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남성들 다 믿지 말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그런 건 아니라서 여성도 마찬가지다 이런 다 믿지 말자도 아니다. 그렇다. 다 믿지 말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도 실천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만 믿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지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게와 그렇죠. 권력의 문제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자기 위치성이 바뀌면서 그렇죠. 상대방과 관계 맺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성찰하면서 본인이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평상시에 좀 봐야 한다. 그 여성 페미니스트를 할지라도 뭐 학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연령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됐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페미니즘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게 핵심이네요. 네. 예, 저도 맨날 이렇게 강의 끝날 때쯤에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그 포지션을 갖고 이제 그 자리에 오잖아요. 근데 한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부모로서도 있지만 친구 뭐 그다음에 동료이기도 동료, 하고 그죠. 예. 뭐 부하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직원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고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었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 네.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남성 페미니스트는 남성들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맺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네. 좀 알 수 있다. 예. 이게 지금 각계 성폭력이 지금 계속 폭로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와중에 그 고려대학교 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네. 올린 지금 써서 붙인 대자보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보셨어요?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네, 저도 잘 보았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대자보가 왜 이렇게 인상적일까요? 아마 정말 명문이잖아요. 예, 너무 정말 잘 썼죠. 예, 이 뭐랄까 그 성폭력 사건을 겪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심정을 정말 잘 드러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덤덤하게 조목조목. 네, 조목조목. 예. 예. 그래서 하이칼스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저는 이 제목이 잘 살 것이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너는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뒷부분에 가면은 네. 잠깐 어딜까? 너는 잘 살 것이다. 나도 잘 살 것이다. 두 문장의 차이가 나는 불쾌하다. 나의 잘 살 것과 너의 잘 살 것은 왜 이다지도 다른가? 나의 잘 살 것이다는 내가 버텨내야 하는 현실에 기반하는데 너의 잘 살 것이다는 왜 법원과 학교로부터 당연하게 주어지는가? 역겹다. 라고 하면서 그 가해자인 너가 잘 사는 것과 내가 잘 사는 것의 이렇게 차이를 네.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맞아요. 네. 예, 와닿고 그죠. 심금을 울렸죠. 네. 우율님은
저도 다 구절구절이 다 절절히 다 와닿았지만 예, 뭐 여기 앞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도 너는 잘 살 것이다. 사내 새끼가 그럴 수 있다고 용인되는 곳에서 너는 참 잘 살 것이다. 내가 법원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항소한 것과 다르게 너는 군대도 가지 않아도 되며 학교에서 준 8개월의 정학을 자격증 시험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였다. 범죄자인 내가 복학을 한 이유, 내 지인과 연락을 하는 이유,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이유는 달리 있지 않다. 내게 강제추행은 잊혀질 것이고 한때의 치긴 일이고 그리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네가 한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많이들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잘 살아갈 것이다. 나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성폭력과 성추행을 소비하는 것처럼 자아에 깊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트라우마도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망가지지도 않았고 수치심 따옴표에 절여지지도 않았다. 비록 간간히 억울해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선 딱딱 긋고 사는 거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잘 살 것이다. 티를 내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으므로 나는 잘 살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맞아요. 예. 참 되게 가슴 아프면서도 예. 너무 어떤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예. 예. 이번 시간엔 이거 봤어요라 최근에 워낙에 사건이 많아가지고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중심으로 이번 화는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무일님, 하이카스님. 네, 오늘 즐거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걷기왕 남순아 작가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기사에서도 하셨었는데 이 한 번 받은 성희롱 교육 2시간 교육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 조직 문화가 그렇게 한 번의 교육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첫사람이 생기면 두 번째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그 걷기왕이 첫 프로젝트 팀이 된 것처럼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두 번째 팀, 영화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생겨나가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딱 부러지신다, 그죠? 저도 뭐 이렇게 예, 소감을 이렇게 되게 잘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부담되죠? 아니, 저는 짧게 하려고요. 그래, 짧게 하세요. 예, 즐겁게 잘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